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미스터 마켓도 얼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군요. 네. 저 미스터 마켓 한 줄 알았어. 아, 계속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말씀 많이 하셔서. 자, 헤드라인 주세요. 미 점포 1,500개 소매체인 독 100년 의류기업 글로벌 줄파산이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사실 저 1,500개 소매체인은 다 알려진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베스 앤 비욘드 BB&B라고, 이게 전부 다 이제 미국 전역에 1,500개가 있는데 가보면 간판만 유지하고 나머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유령 상점 같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2017년 기준으로 매장이 미 전역에 1,500개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데 4월에 이제 파산 신청을 했죠. 그래서 뭐 이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게 온라인화를 실패하는 바람에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 때문에 이제 파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14,000명이 직업을 잃었다 그래요. 이 BB&B에서. 네. 그런데 이 BB&B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미국 기업의 파산 신청 추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차트 하나 좀 봐주세요. 2022년도에 373개였는데 2023년도에 9월까지 516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3개월 남았으니까 직전 고점인 639건은 당연히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미국 기업의 어떤 이런 파산 추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미국에 계신 분이나 미국을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이것도 알 거예요. 미국의 3대 약국 체인 중에 라이트 앤 에이드라고 있거든요. 라이트 에이드군요. 라이트 앤드 에이드가 아니라, 여기 그냥 사실 한 두세 블럭에 하나씩 있던 약국 체인인데 이것도 10월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산 신청은 온라인화라든지 어떤 개별 기업, 개별 산업에 어떤 적응하지 못한 기업으로 치부하기는 지금은 어렵다. 왜냐하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서 이렇게 줄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기준의 통계청인 유로스탯 자료를 보면은 올해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기업 규모가 2015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5.7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기별 파산 기업의 규모 지수가 100을 넘긴 게 2015년 1분기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유럽에도 파산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사실 유럽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독일의 100여 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의류 기업인 피크앤드 클로펜부르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3월에 파산 신청을 했고요. 이 자산 가치가 38조 원에 이르는 오스트리아의 최대 부동산 기업 시그나 기업의 그룹의 지주사인 시그나도 파산 신청을 했답니다.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뭐 굉장히 편안한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최대 부동산 그룹이 파산했다. 그래서 조만간 파산할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 거라는 전망도 같이 나와요. 예를 들면 포브스는 지난달에 비디오 기반 커머스 체인인 큐레이트 리테일하고 미국 내 최대 반려견 용품 업체인 펫코, 이런 비교적 큰 기업이죠. 네. 11개 소매 업체가 몇 달 안에 파산할 것이라 뭐 실명을 나열하면서 보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소매 업체가 일부 매장을 폐쇄하거나 영업 시간을 단축하면서 빨리 긴축을 안 하면은 이건 파산 기업이 늘어난다. 그 남의 얘기만 할 때냐, 국내 기업도 파산 신청 추이가 늘어납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실은 미국보다 좀 더 심각한데 10월까지 1,363건입니다. 근데 작년 토탈에서 1,004건이거든요. 저 추세로 가면은 최소한 50%에서 60% 늘어요. 올해 진짜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어요. 그래서 뭐 이런 추세가 뭐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도 조금 떨어져 가고 있고, 또 미국의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런 파산을 할 수도 있는 기업들한테는 남의 떡이에요. 국채금리 떨어진 수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내려도 그들에게까지 훈기가 갈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미 재무제표가 바닥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드리냐면, 좋은 기업의
주가 상승이 좋아서 지수를 랠리를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엊그저께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1달러 미만의 아, 동전주가 폭증한다. 네네. 그래서 2년 전에는 1달러 미만이 2개밖에 없었는데 2년 만에 464개가 됐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양극화가 좀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뭐 7개 그 압도적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계속 올라가죠. 예, 예. 그런데 그 중간 밑에 있는 그 하부 구조에 있는 기업들은 대책이 없이 파산하거나 동전주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 코스닥이나 코스피에는 관계 없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1,000원 미만의 이런 동전주들이 굉장히 양산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1,000원 미만의 동전주라는 건 사실 재무적으로 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다가오고 있냐? 3월, 4월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회계감사. 네네. 그래서 연말까지 뭐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체 시장의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의 재무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꼭 연말 안에 세밀하게 점검해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셔야 될 판단이 드시면 미루지 말고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정말 회계감사 같은 거 앞두고 막 갑자기 무너지거나 혹은 이제 뭐 제대로 자료 못 내고 뭐 이런 회사들 또 만나갖고 너무 또 힘든 시기 보내지 마시고 미리미리 네. 준비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어떻게 섭외를 해볼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누군데요? 이름 얘기해도 모르실 건데,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되면 보통 이게 동전주가 돼가지고 적립매매할 때 완전히 그 막 10원, 20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때 대주주가 이게 빼돌린 돈으로 다시 회사, 그러니까 주식 다 팔아놓고 떨어지니까 그걸 다시 사가지고 나가서 또 이렇게 횡령하고 막 이런 건 때문에 그런 얘기 그걸 한 분이에요? 아니면 그걸 피해 입은 분이에요? 피해를 입은 분. 피해 입은 분. 네. 그런 얘기 듣고 싶으시면은 징징쇼 특별 유명한 분은 아니시고. 유명한 분은 아닌데 네. 진짜 그 아까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장 폐지가 되면 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러니까 너무 얘기가 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경험을 아주 그 심하게 하신 분. 예. 네. 근데 한번 뭐 압권에서 압권 채널 있잖아요. 예, 예. 네. 압권 채널 어떻게 괜찮습니까? 압권 채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뭘 잘 돼요, 잘 되긴. 아유 퀄리티가 또 중요하니까요. 네. 이제 압권 검색하면은 채널 나와요. 아 오. 다행입니다. 네. 당이네. 그 전엔 APKWON 막 그랬는데 아, 자, 여러분 기념입니다. 예. 유튜브 들어가서 한글로 자랑스럽게 압권 치시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